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로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란 사람의 마음을 분노와 고통과 미움으로 몰고 갔다가 이런 흥분으로부터 고요와 동정의 상태로 되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케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리.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는가? 1973년 8월 3일 북대서양 험난한 바다, 배가 난파당한 후 살아남은 12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물살에 떠밀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해상기지의 헬리콥터가 그들이 떠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구호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 않은 상태에서 헬리콥터 승무원들은 밧줄 하나만 내려보냈습니다. 조난자들은 지치고 체온이 떨어진 상태이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그들을 삼키려는 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29살의 프랑스 남자 한 명만 밧줄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그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는 밧줄을 잡았지만 자신의 몸을 묶지 않았습니다. 대신 12명 중 유일한 어린아이를 묶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구출되고 또다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그 밧줄을 잡은 것은 이번에도 그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이의 엄마인 젊은 여성을 묶었습니다. 밧줄은 9번이나 더 내려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프랑스 남자가 밧줄을 붙들어서 물속으로 떠다니는 사람들을 한 명씩 9번 더 묶었습니다. 구조는 45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폭풍은 더욱 거세졌고 이윽고 헬리콥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1번째 사람을 위로 보내면서 프랑스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해내지 못할 경우 내가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기꺼이 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밧줄이 12번째 내려왔을 때 그런 놈이 너무 힘이 빠져서 밧줄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거센 물결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20년 후 살아남은 11명의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기리며 그때의 시간이 삶을 바꾸어 놓았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감정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극합니다. 세계 역사는 그 전체가 감정의 역사입니다. 감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고 결혼이 성사되고 파악이 됩니다. 아기가 낙태되고 태어나는 것도 감정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결정이라는 것도 한편이 다른 한편보다 낫다고 느끼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야근을 하는 것은 직장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감정 때문입니다. 보너스를 받고 좋아하는 것, 프로젝트가 궁지에 빠져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 감정입니다. 내가 이 점을 경영자 세미나에서 말하자 어떤 이탈리아 회사의 사장이 아주 격분해서 말했습니다. 사장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테마를 방금 그가 어떻게 다루었는지, 즉 그가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 웃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싱긋 웃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그에게 만약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별로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지요.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 논거였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기술이란 객관적인 정보
라는 가면을 쓰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헤마 나르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파고들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스포츠 선수, 배우, 대중가수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한 농구 시즌 동안 7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광고 수익까지 치면은 키아누 리브스는 매트릭스 2와 3에 사인하는 조건으로 1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토크쇼 여왕인 오프라 윈플리는 매년 수억 달러를 벌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은 2000년 한 해에만 2억 달러를 벌었고 수입이 제일 높은 영국 여성에 올랐습니다. 대중음악을 살펴볼까요? 대중음악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비틀즈에서 마이클 잭슨을 거쳐 스파이스 걸에 이르기까지 대중음악 가수들은 앨범 한 장을 히트시켜 제국 전체를 얻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래 상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모두에 대한 대답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정말로 말의 마법사로 성공하기 원한다면 감정을 파고드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하는 중 어떤 내용과 형식을 통해 듣는 사람의 감정에 특별히 호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감정을 파고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쁨과 고통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행해지고 고안된 모든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통을 진정시키는 데서 사용됩니다. 정신의 활동을 이해하려면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 어떤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치의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살아남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이나 성공이 중요하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체험은 늘 이런 가치 중 하나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비교.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이 우리 가치관대로여야 한다고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 세상이 지금 어떤지 해석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 온갖 좋은 감정이 생겨나고 맞지 않으면 나쁜 감정이 생겨납니다. 책식과 당근. 책식.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확신을 주기 위해 어떤 감정 논거를 인용해야 할까요? 어떤 협회의 모임에서 총무가 회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몇 명은 아직 수개월 동안 회비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다음번 야외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외가 항상 호응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몇몇 회원들이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당장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회원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반응은 다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회비를 연체한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총무는 이렇게 해서 재정 문제를 빨리 해결할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그가 노리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텔레비전 광고를 상상해 봅시다. 어떤 가족이 불에 타서 무너진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리포터가 그들을 인터뷰합니다. 보험은 드셨나요? 이 질문에 남편과 부인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니요, 안 들었어요. 우리 잿더미 속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험에 들지 않은 개인주택에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장면에 자신이 나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겠습니까?
이 광고는 하루빨리 화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설득수단입니다. 이 광고는 충고를 따르지 않으면 인생에 끔찍한 결과가 올 수 있으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방법은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 논거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듣는 사람의 절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하도록 유혹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빈헬름 니체의 말입니다. 그리고 당근. 감정 논거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것과는 반대입니다. 톱 모델 클라우디아 슈퍼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높은 속도로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광고를 상상해 봅시다. 자동차 본네트는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아는 별 어려움 없이 차문을 열고 약간 어지러운 듯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긴 다리 위로 올라간 짧은 스커트를 끌어내립니다. 그녀의 예쁜 몸은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고 머리는 방금 미장원에서 나온 듯합니다. 자, 이것이 당신을 위한 자동차라면 충돌해도 당신은 안전하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실제 상황, 꾸며낸 행동 등 듣는 사람의 가치관을 충족시킬 여러 가지 사례와 연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피아노를 친다면 나머지 절반도 납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모두 세일즈맨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광고에 나오는 얘가 어쨌든 말인가? 나는 뭘 파는 게 아니다. 이 말은 겉으로만 옳습니다. 광고의 목표는 구매가 아니라 맞아 그거야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한번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서 맞아 그거야 라는 말이 나오길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이 말이 나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설득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항상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같은 말에 가닥없이 수십억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 그거야 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 논거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거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 논거. 이것은 나쁜 것을 피하려는 에너지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지난날 겪은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시오. 혹은 당신이 조언하는 것을 듣지 않아 체험하게 될 부정적인 앞날의 사건에 생생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이 솟아나게 하십시오. 설득의 핵심은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축구회 이사진이 회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합시다. 의장이 발언에 나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좋은 성적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원들은 그 이상을 원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축구회가 방송이나 언론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자들에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곧 회비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축구회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이웃마을 축구회가 문을 닫을 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 논거. 이것은 좋은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에너지입니다. 당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설득합니다. 바로 전의 축구회를 다시 예로 들어봅시다. 언론에 우리 축구회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 믿기 힘들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회에 대한
기사를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축구에 가입하고 싶은 매력이 커집니다. 우리는 지역 언론의 스포츠 기자들만 아니라 중앙 신문의 기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곧 회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올 것입니다. 더 분명하고 상세하게 시나리오를 설명할수록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더 강렬하게 자신의 감정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청중의 감정을 깨우는 바로 그만큼 그들의 확신도 높여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청중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감정의 농구를 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해라. 듣는 사람이 다수라면 그 중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한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에 반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순서에 주의하십시오.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예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에너지를 이런 순서로 사용하면 감정 농구는 성공적으로 전달됩니다. 복합적인 감정 농구. 언어의 마법사는 감정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기본적인 동기 유발 요인으로 책식과 당근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장중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형식에 도전해도 됩니다. 최고의 형식이란 목표에 꼭 맞게 주어진 모든 뉘앙스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죠. 역사상 말을 잘한 사람들은 이런 수단에 능통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연설은 언제나 모든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서로 끊임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감정에 호소하는 복합 논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때 어떤 순서로 어떤 감정에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십시오. 최근 프로젝트를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에 여러분은 프로젝트 결과를 서로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신, 그 결과 귀찮은 일이 많이 생겼고 시간은 또 얼마나 지연되었습니까? 좌절, 그것 때문에 받은 악평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치욕, 여러분 중 몇 명은 하마터면 직장을 잃을 뻔했습니다. 불안, 우리 모두에게 아주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당혹감, 그러나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의사소통은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기쁨,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간 내에 마칠 수 있었고 이사들에게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긍지,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한 기념 행사가 생각나시죠? 사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만족, 보너스도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인정이었습니다. 위안, 저로 하여 이 성공의 팀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이전의 멋진 기분과 연결시킨다. 지금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여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회사에서 가장 믿음직한 프로젝트 팀이라고 축하해 주실 것입니다. 앞날의 멋진 예감으로 새 프로젝트를 강화시킨다. 우리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 전달의 임무를 앞날의 멋진 예감과 결부시킨다. 이 복합적인 감정 농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신, 치욕, 불안, 당혹감 같은 감정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긍지, 기쁨, 만족, 위안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일단 공간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옛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로 감정을 옮기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감으로 보강하고 이 좋은 감정을 정보 전달의 임무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결말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맺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공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노래. 가장 기본적인 부정적 감정 세 가지는 분노, 불안, 슬픔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분의 기본입니다. 이 감정들을 다루는 기본적인 혼합 구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노, 그 다음 좌절, 후회, 연대감, 호의 방식. 두 번째, 불안, 안도, 호기심, 욕망, 기쁨, 순서. 세 번째는 슬픔, 자각, 맹세, 기대, 활력. 각각의 상태에서 듣는 사람이 잘 따라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그 다음 감정으로 넘어가십시오. 이야기 하나로만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분명히 그 감정에 도달할 때까지 각 단계의 감정, 예를 들어 안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감정 상태에서 다른 감정의 상태로 옮겨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기술을 익히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합 감정 농구를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정 농구를 위한 5가지 근거. 분위기 만들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인간을 공동체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부르며 그 결과 공감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감동을 받고 기분이 변합니다. 이웃 사람이나 동료와 잡담할 때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대로 들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감정 농구를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최근 뉴스, 비유, 이야기, 유머 이런 것들입니다. 사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자신의 경험,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 가장 큰 위력을 보이는 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청중 속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당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줄 사람이 청중 속에 있다면 아주 특별한 행운입니다.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것은 자신의 경험이고 그 다음이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 청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경험이라도 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강연자가 말합니다. 근로자의 동기부여는 보수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보상을 통해서보다는 사회적 관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아닌가? 그러면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70년대 어떤 연구팀이 영국의 한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히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작은 팀을 골라서 돈을 더 주고 일하는 것이 더 즐거워졌는지 상사와 동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장 조명을 밝게 만드는 등 작업 환경을 바꾸고 나서 기분이 더 좋아졌는지 사장과 동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다음은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인가 새롭게 개선될 때마다 뚜렷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더 좋아지고 일이 더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항상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을 없애고 기분이 어떤지, 일하는 속도는 어떤지, 상사와 동료들과는 사이를 좋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연구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새 조명 시설도 떼어버리고
올려준 월급도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도 설문 조사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유리한 조건을 없애버렸는데도 근로자들은 분명 의혹에 넘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자들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직원들의 의혹을 자극한 것은 돈도 아니고 조명도 아니고 식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았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 번 묻는 과정이 그들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것이 긍정적인 태도로 보인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 예문은 처음의 이론적인 설명보다 아주 길지만은 원래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더욱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이론적인 논문보다 훨씬 잘 와닿습니다. 천장에 달린 조명을 떼어내었는데 직원들이 의혹에 차 있자 깜짝 놀라는 연구자들의 모습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보상이라는 말보다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만약 10대 청소년이 아들에게 구두를 닦고 신어야 한다고 아빠로서 명확히 설명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터가 항상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유는 뭘까? 내 생각은 어때? 얼마 전에 피터의 아빠와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거야. 그 녀석은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고 구두도 반짝반짝하게 하고 다니잖아. 그런데 원래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는 않던걸. 최근 뉴스. 당신은 가장 최근의 뉴스를 알고 있습니까? 최신 뉴스는 그 사실성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시점에 당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 소식이 돌아다닌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기사를 읽어주고 어느 방송인지 어느 홈페이지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 시기가 좀 지난 기사를 추가로 알려주면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유. 어떤 멋진 비유. 간단한 비유만으로 몸이 건전한 내용을 감정을 건드리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세일즈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고객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나눌 때는 살갱이처럼 고객의 주위를 기어다니고 계약을 따내고는 바람을 가르는 독수리처럼 떠나버립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고객에게 접근할 때는 신선한 우유를 가득 채워 젖이 퉁퉁 불어있는 암소처럼 다가가고 고객을 대할 때는 계약이라는 파도를 뛰어넘는 돌고래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떠날 때는 고객의 관심사를 오래 생각하는 코끼리처럼 천천히 떠나십시오. 관용적인 표현에서도 비유는 효과를 보입니다. 비유는 널리 알려진 행동 기범을 반영합니다. 그의 물레방아에 물을 부어주는 격입니다. 는 말이 그가 바라던 대로 해주는 격이라는 말이고 목욕 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떠내려 버린다는 말은 결점 때문에 장점까지 매도한다는 말이며 황소의 뿔을 잡는다는 말은 대담하게 맞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관용적인 표현과 비슷하다고 동일시합니다. 최근 상황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확신을 주면 비유도 확신을 줍니다. 이야기 속에 하는 것들. 모든 종류의 교훈적인 이야기, 모든 동화와 우화, 역사적인 일화, 소설, 희곡, 영화 등의 모든 종류의 예술작품. 7. 난장이와 백설공주의 위력.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교훈을 위해 이야기를 이용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전달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우리는 이야기꾼 주위에 둘러 앉아 입을 벌리고 오래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화는 아이들의 첫 교육 과정입니다. 동화는 아이들에게 시대마다 성인 문화의 이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과 악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는 강력한 공감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신뢰를 충분히 쌓은 후에 이야기를 사용하십시오. 풍부한 교훈이 있는 강연보다 청중이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단 하나
있다. 그것은 재미있는 강연이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유머. 웃음은 해탈에 가장 가까이 있다. 말하는 기술에 능숙해지면서 유머는 레퍼토리의 일부가 됩니다. 웃음은 건강에 좋고 긴장을 풀어주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청중은 당신을 당신이 전하는 분위기와 일치시킵니다. 유머, 익살맞은 일화, 재밌는 사실과 이야기를 수집하십시오. 지금 당장 수집을 시작하십시오. 스스로 유머러스한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수집한 짜릿한 대목을 발표나 강연 속에 섞어 넣으십시오. 가능하면 적절한 자리에서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은 적절한가 아닌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에게 말했었습니다. 후보 부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환자, 선생님, 전 아직 결혼 안 했답니다. 의사, 후보 양, 그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리가 적절하지 못했다 해도 당신이 들려주는 유머가 멋진 것이라면 청중은 그 점을 양해하고 좋은 웃음 기회를 준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감정 논거를 제시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레스토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번호를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기. 그러자 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4. 또 큰 웃음소리. 257. 특별히 크고 오랫동안 이어지는 큰 웃음소리. 그는 이상하게 여기고 잠시 후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똑같은 유머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유머들의 번호를 붙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번호만 부르면 되니 시간을 절약하는 셈이죠. 그러면 왜 257번에서 특별히 많이 웃었나요? 네. 그건 새 것이어서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요. 이것이 유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유머라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뛰어난 유머라 하더라도 말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하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에 주의하십시오. 사실을 감정 논거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공식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느냐를 넣어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제. 옛날 옛적에 2300년 전에 1857년에 19세기에 어제. 두 번째, 어디서 누가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국에서, 북대서양에서, 사무실에서, 거실에서, 책상에서. 세 번째, 누가, 어디서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자와 공주가, 예수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프로젝트 팀장이, 나의 마지막 손님이. 네 번째, 무엇을. 예를 들어 누구누구와 결혼했다. 누구누구 배가 가라앉았다. 뭐뭐 백일몽을 꾸기 시작했다. 뭐뭐의 비디오를 집어넣었다. 뭐뭐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사실에 감정이 호소하는 논거가 됩니다. 이 예가 익숙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습니까? 이 책에서 벌써 이런 예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감정 논거는 이 모델에 따라 짜여집니다. 이를 이용해 당신의 예를 진정한 감정 논거로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논제를 확신시켜주는 실감나는 예증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요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긴장의 곡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친숙해져서 더 많이 하는 것을 원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긴장의 곡선을 이용하십시오. 2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텔레비전 광고에서 헐리우드의 대형 영화에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막,
주제의 제시, 연결, 절정, 성찰, 결말, 종결로 이루어집니다. 사하라 사막 횡단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막, 이집트의 피라미드 도시 기자를 떠난다. 주제의 제시, 여행 경로의 선택, 안내자는 믿을만한가? 북동풍. 주제의 연결, 여기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싣고 가던 낙타 한 마리가 쓰러집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안내자는 물을 얻어오겠다며 4일간 마실 물과 우리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절정, 사이로 비축된 물이 막 떨어질 즈음 안내자가 돌아옵니다. 성찰, 스스로를 성찰하고 불안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말, 오아시스에 도착. 종결, 5주 뒤 다시 문명의 세계로 돌아오다. 5가지 감각을 활용하십시오. 조금 전 사하라 사막 이야기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이야기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끝없이 긴 이야기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간단히 날짜와 장소를 언급해서 구체성을 주십시오. 1972년 겨울 11월 12일 우리는 기자를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시간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러나 계속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반나절후 문명의 마지막 상징인 거대한 피라미드가 우리 시야에 사라졌습니다. 황금색 모래와 강한 햇살만 늘어났습니다. 오감과 직접 관련된 말들을 사용해 청중의 환상을 자극하십시오. 청중은 눈부신 태양을 받고 있는 도아레크 인들의 걸린 얼굴을 봐야 하고 모래 폭풍의 휘몰아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며 피부에 닿는 모래를 느껴야 합니다. 나흘 동안의 지독한 목마름도 느껴야 하고 이 목마름이 오아시스 속 순수한 생명의 잊을 수 없는 냄새를 통해 해소되는 것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묘사가 감각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대의 가슴 속에 다른 사람에게 붙이고 싶은 그 불빛이 먼저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고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가장 중요한 미디어다. 포커페이스는 소용없습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을 깨우려면 자신이 먼저 감정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이지만 그 감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통곡하면서 청중 앞에 쓰러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의 마법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감정이 솟구쳐 오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감정이 솟아나게 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갓 깨어난 병아리처럼 온순한 청중과 함께 연설을 마무리해서 열광적인 갈채가 나도록 하십시오. 돌비 서라운드. 당신 스스로 겪은 이야기를 모든 오감을 동원해 생생하게 다시 체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면의 거대한 영상을 만들고 사운드를 들어보십시오. 이때 몸 전체를 느껴보십시오. 당시 맡았던 냄새와 맛을 다시 맡아보고 맛보십시오. 당신의 분위기도 느껴보십시오. 몸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때로 가도록 합니다. 몸짓에 대해서는 차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머릿속의 체험을 다시 겪으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이야기로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태백산 지기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